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한전 듀오와 함께하는데요. 국민의힘 전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에 우리 지역 현역 의원의 불출마 소식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습니다. 참 보기 드문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총선 앞두고는요. 창원 이창구와 함께 경남에서 주목받은 곳이 진해구였는데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창구와 함께 단수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이기도 했었고요. 본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불출마 선언 두고 선민 후사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고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풍 의원 듣겠습니다. 예, 당연히 선민 후사 맞습니다. 어제 25일 날 이달곤 국회의원께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를 내려놓겠다 하고 이선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들과 이제 반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상남도의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최초의 불출마 선언입니다. 네, 참 보기 드물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은 예. 국회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입각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비례대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온다고는 하는데 한상현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뭐 당을 떠나고 이거는 사견이지만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이달곤 전 장관님 그리고 뭐 의원님 같은 경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도 좀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황길천 전 총장님하고 예. 빅매치를 사실상 기대를 좀 한 편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까지도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서 당연히 뭐 공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너무 공천도 미뤄지고 그리고 경선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다 보니까 늦은 공천에 의한 압박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중간에 이제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전략 공천을 아마 할 생각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경남 분이 아니신 분이거나 진해 분이 아니신 분을 한다면 한 달 남겨놓고 그렇게 한다는 건 이도 경남도민이나 진해 분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시간 댓글로는 그 후배가 누굽니까? 예,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는데 뭐 후배라기보다는 본선에 내가 나서겠다. 줄을 서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세 분이었는데 김하용 전 경남도의회 의장, 박춘덕 전 경남도 의원, 이성희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개건연구위원 이렇게 세 명이었는데 이 중에 본선 후보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전략 공천이 나올 것인지 이런 궁금증들이 당연히 뒤따르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당에서는 창원 진해라는 선거구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기표 의원 어떻습니까? 예, 예전에 이제 진해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진해구가 됐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달곤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돌파구가 있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은 잘 아시겠지만은 시스템 공천을 이제까지 해왔고 이기는 공천,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후보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지 그건 아직 뭐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예. 왈가왈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달 8일 날 내일 모레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도 실시했습니다만 그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과 맞대결을 펼쳤을 때 현역인 이달곤 의원도 뭔가 좀 만만치 않은 승부로 나온 결과물들을 아마 두 분도 보셨을 텐데 글쎄요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던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올 건지 궁금해지기도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황기철 후보에 맞서는 상대를 지금 이제 고려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성격의 후보를 내세울 것 같다. 좀 예상할 시나리오도 있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요. 글쎄요. 저는 어떤 후보가 온다 한들 이번에는 저희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 네, 좀 해보고요. 왜냐하면 경남 내에서는 김해을이라든지 양산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어찌 보면 공격적인 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뭐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진해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군대도 있고 예. 해군도 있고 그런 걸 잘 아는 분이 계셔야만 하는데 잘 아시는 분이 제 생각에는 이달곤 장관님이나 아니면 전 장관
님이나 아니면은 지금 계신 후보군이었을 건데 그 후보군이었다면 이미 경선을 했겠죠. 근데 전략 공천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분이 오실지도 궁금은 하고요. 예. 말씀대로 얘기했지만 경남이나 진해를 잘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 이제 진해에 대해서 잘 아는 후보가 아니라면 어떤 전략 공천이라도 황기조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해 특수성이 있기 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남 도내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뭐 공천이라든지 경선 여부가 결정 안 된 곳은 두 군데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진해였고 그리고 의창인데 의창은 김영선 의원 있잖아요. 이분은 지금 뭐 관련 내용이 없는 겁니까? 일단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 당의 중진 의원입니다. 오선의 의원이죠. 예, 오선 의원이시고 또 여성으로서 이제 최초의 경남에서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부분에서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본인이 의창구를 떠나가지고 도전하겠다. 그게 이제 김의 갑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당에서는 반응이 없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스템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설마 뭐 검찰 출신이 오는 거 아니겠죠라는 댓글도 있는데 어쨌든 누가 전략 공천을 받을지나 뭐 경선을 하게 될지는 이번 주 아니면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 지금 예. 그 경선을 통해 가지고 예. 용산에서 그 근무했던 행정관이나 뭐 근무했던 분들이나 예. 검찰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도 경선에서 많이 탈락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마치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이제 현역 의원을 배제한다 예. 이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44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떤 매첩이 꾸려질지 당연히 유권자들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여와 야 모두 우리가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상대당 공천을 비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가짜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진짜 시스템 공천. 민주당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 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각 당의 주장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의원부터 듣겠습니다. 왜 저희 보고 사천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 시스템 사천이라고 민주당 네, 쪽에서 네. 밝혔다고 합니다. 네, 네. 예,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가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김연아 그 지역 당협위원장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지금 보류 상태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만 받아도 보류 상태인데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으신 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됐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대법원에서 유죄 받으신 분들은 통과가 되고 검찰 조사 받은 분은 통과가 안 되고 뭐가 이게 시스템 공천인지도 모르겠고요. 예. 지금 신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국민의힘 같은 경우 공천 룰이 되고요. 봤더니 당의 기여도에서 15%가 있더라고요. 이 15%의 기준은 없습니다. 당의 기여도, 그 당의 기여도를 누가 판단하는지 여부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이다라고 네, 비판을 하고 있군요. 시스템이 4천인 거죠. 예,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네. 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민주당 공천의 DNA는 오직 명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민주당의 그 시스템 공천은 물론 시스템적으로 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억측이 많이 나오고 지금 탈당 사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이 어떻게 그 이제 당무 평가를 했느냐 이건데요. 제가 보니까 박용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 예. 뭐 하위 10% 그렇죠. 받았다 또는 뭐 박영주 국회 부의장도 20%에 속한다. 서른 의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진 의원은 벌써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스템적으로 맞지 않는 어떤 기준을 내세운 거 아닌가. 심지어는 뭐 비명 행사 또 뭐 그 친명은 횡재를 했다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뭔가 시스템적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 친명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기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사천 아니냐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국힘은 현역 불패 신인 행사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아까 말씀한 감점 요인에서는 당 대표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저희 당직자부터 시작해갖고 동료 의원들까지도 다 점수를 주는 거고요. 점수 항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말씀대로 당의 기여도 여기에 세분화되어 있지도 않고 누가 주는지조차도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가 시스템인지는 뭐 두고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반발로 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반발이 보이는 게 민주하고 민주당입니다. 예, 예. 반발조차 보이지 않는 게 잘못된 거겠죠. 네. 예, 그런 국민의힘도 부분들은 반발은 있습니다. 예. 반발이지만 언론에서 다뤄지지를 않으니까 예. 김해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반발이 있지만 중앙 언론에서는 다뤄지지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당에서 그 정도의 반발이 있다면 중앙 언론에서 굉장히 대서특필을 했겠죠. 예. 국민의힘도 반발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 거죠. 물론 나오죠. 예, 예. 당에 나오고요. 또 반발을 해가지고 그 탈당을 하고 무속 출마자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그 아무래도 국민의힘 공천 자체가 예. 시스템적이다라는 것이 나타났고 또 직접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점수 결과도 나중에 다 공개를 하겠다. 또 본인들한테도 다 통보를 한 것으로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거에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시스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나마만 보더라도 그 경선 후보가 됐다가도 바로 탈퇴 안 됐다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 지역만 봐더라도 이게 어떻게 시스템화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제 민주당도 코드프 논란이 좀 제가 볼 불고 때는 있는 민주당도 예. 그 당무 평가를 했으면 왜 하위 평가가 이래 나왔는지 본인한테는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면 당연히 할 거지만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래는 통보가 돼 왔던 겁니까? 이전까지는요? 아니죠. 그거는 뭐 원하시면 언제든 한다라고 원하면, 얘기했는데 예, 받을 수 한다고 있다.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예.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주당에서 통보를 안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통보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준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직자들 평가나 그거 이제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내용까지도 다 나오는 내용을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공천은 원래 시끄러운 작업이지 않습니까?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뭐 당 대표 포함해서 지도부의 지금 움직임 등 그리고 뭐 대응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한승현 의원께서는? 지금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예. 좀 죄송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많이 민주당 뉴스를 보면 좀 꽤나 시끌벅적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그런 뉴스를 본다면요. 네, 그렇죠. 우리 당 위주로 많이 사실은 조금 편파적이라는 생각을 앞서서 좀 하고 있고요. 뭐 공천 과정이 늘 이렇게 시끄러웠던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내부에서 수습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가 또 지나가면 또 단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표 지금 의원. 예. 농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실에서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만 그런 기준을 적용하느냐? 그것도 그러면 민주당이라서 가능한 거죠. 예, 당 국민의힘은 대표인 못 가잖아요. 이재명 당 대표도 그대로 적용을 해라 예.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관련 뉴스가 더 나올 예정이니까 아직 뭐 공천 매치업이 다 형성된 것도 아닐 뿐더러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두 분과 이야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기 전에는 제3지대 이야기를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만에 균열이 갔던 빅텐트, 지난주 대혼란에 빠졌었던 개혁신당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거대 양당 위성정당 출범이 현실화되자 격하게 비난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공관위원장 점퍼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양 당에서 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 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개혁신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듣고 조국신당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은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개혁을 원하는데 또 김종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개혁과 김종인의 이름은 네, 맞지 맞지가 않는다. 않죠. 네. 예. 그리고 개혁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 안고서는 그것을 개혁을 한다. 그것도 맞지가 않고요. 가치가 어디다가 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좌인지 운지 중도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제일 핵심은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예. 이낙연 세력이 지금 빠진 가운데 또 개혁신당이고 이낙연 김종인 세력은 위원장이 아니고요. 이낙연 전 당대표만 예. 빠졌습니다. 거의.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신당 움직임이? 뭐 새로운 미래 이낙연 신당하고 그리고 개혁 신당인 이준석 신당이 이제 그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갈라선 배경을 보면 정말 이게 개혁 신당이 맞나 싶을 정도이고요. 김종인 실제 이 위원장님은 대단한 분이시죠. 석학이시도 하고 다만 이준석 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 공천 전체에 대한 부분을 위임하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개혁입니까? 그런 면에서는 너무 아쉬움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개혁도 미래도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좀 강한 거의 비난 섞인
댓글도 남겨주고 계신데요. 말씀대로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국 신당 이야기도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입인재 1호 발표도 있었고 조국 전 장관은 총선에 본인이 출마하겠다 이런 공식화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국 신당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이번엔 정기풍 의원부터 듣겠습니다. 예, 조국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반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민주당의 계륵 아니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또 선을 긋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권 듣겠습니다. 그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조국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면은 자중도 해야 되고 자녀 비리 입시 부분부터 해가지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이미 청와대 뭐 감찰 무마 이런 형태로 해서 2심에서 2년의 형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서로 항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국 신당을 차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예.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예. 일하는 국회의원인데 예. 이래서 되겠느냐. 조국 신당은 저희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지만 민주당이 못해오는 다양한 색깔들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 1호로 들어오신 신정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27점을 벌점을 받았는데 한 달 반 동안에 마이너스 24점을 받았더라고요. 이 윤 정권의 횡행하는 거에 횡포에 아마 맞서 잘 쌓아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정식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빠르게 가장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조국 신당에 합류했다라고 밝혔고요. 조국과 함께 비난도 칭찬도 같이 듣는 게 검찰 개혁을 외치는 사람의 당당한 태도,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라고. 거대 양당만 존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뭐 좌측도 있고 우측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 예. 좌측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사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당인으로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제3지대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잠시 후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계풍 한상현 경남도 의원 두 분과 함께 뉴스테이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민생 토론회 가졌었는데 여기서 지금 지역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한다라는 이 방침이 있었는데 창원 제2국가산단 등 경남 도내 관련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최영두 마산 하포의원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창원만 역차별 당하고 있다. 전면 해제 필요하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했다고 하는데 이번 그 대통령의 그린벨트 관련 말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 대통령께서 우리 경남을 현장 그 이제 간담회 형태로 해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이 그린벨트 해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그 경상남도 의회에서도 그린벨트를 좀 해제해달라라는 대정부 건의안도 냈었고요. 예. 또 이제 지자체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지역 전략 산업들이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한 좀 완화 좀 시켜달라 완화? 이런 요구가 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완화보다는 좀 무분별한 해제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앞서 들어오기 전에 속보로 보니까 전국 군사보호시설구역 1억 300만 평 해제도 밝혔더라고요. 네.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하루살이 정권 같아요. 이게 오늘 속보로 나온 네, 얘기였습니다. 하루살이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무분별하게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되다 보니면 어떻게 다 감당을 할 건지 수도권이나 이 근처만 보더라도 이걸 다 해제를 한 지역들이 공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게 계획을 정말 거시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계획도 촘촘하게 다 짜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될 건데 그린벨트 해제만 하면 뭐든지 다 성공할 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꿈입니다. 네, 제대로 이번에 된 의대 증원 갑자기 뭐 발표한 그런 것처럼 네, 마찬가지죠. 이거는 예. 선심성 공약이고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정말 필요한 지역의 하나여서 정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풀 생각을 해야지. 예. 푼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실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한 번 파괴된 자연은 복구할 수 없음을 꼭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선심성으로 이걸 다 풀어준다. 뭐 개발은 지역민을 위한 걸까요? 과연 지역민들을 좀 생각하고 나서 예. 거시적인 거 미시적인 거 두 걸 다 생각한 다음에 풀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총선 공약으로만 좀 제발 이렇게 네.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부터 그린벨트 해제 관련 이야기까지 앞에 좀 총선용을 졸속입니다. 졸속. 야권 지지층에서는 붙이고 있을 것 같고 민생 토론회 지역을 도는 것 또한 뭐 관건 선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긴 했었는데 이에 대한 좀 반발의 목소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계속 네.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예. 사실 경남은 그린벨트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 쪽으로 가자 이런 것이고 전면 해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 그 평가 1급지, 2급지 같은 경우에는 예. 대체 부지를 신규로 지정을 해야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완화 장치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예. 또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그린벨트를 이제 해제하면은 환경이 다 훼손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 것은 맞지가 않다. 예. 환경영향 평가도 결국에 상위는 환경부가 해주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정말 쉽게 많이 환경 1등급인 지역조차도 많이 풀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 파괴된 자연은 복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정말 세심하게 관찰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 환경운동연합은 창원, 앙골, 산단 등 전혀 분양되지 않은 곳이나 도내 광역 토지 이용 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 왜 개발 제한 구역이 개발 1순위가 되느냐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 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관련 말씀 또 우려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들어볼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뉴스테이블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